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는 없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김백약입니다. 진짜 너무 오랜만이죠? 지금 한 1개월 된 것 같은데? 최근에 너무 바꿨던 것도 있는데, 제가 너무 나태했습니다. 그리고요. 저 하는 거 3급 땄어요. 자, 아무튼, 오늘은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입니다. 한급 교재 40쪽을 펴주세요. 40쪽 조선 후기의 정치 변동입니다. 자, 일단 우리 저번에 일단은 어디까지 했어요? 외란 호란의 발발과 영향 여기까지 했어요. 지금 호란이 일어나고 북벌운동까지 있었던 딱 그 다음 상황입니다. 자, 조선 후기로 들어갔어요. 조선 전기와 후기를 나누는 기준이 있거든요. 그게 뭐냐? 임진왜란이에요. 임진왜란을 기점으로 그 전은 조선 전기, 또 그 임진왜란 후는 조선 후기라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 외란 호란 다 끝났으니까 조선 후기로 들어온 거예요. 조선 후기의 상황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통치체제 정비입니다. 자, 비변사의 기능이 굉장히 강화가 됐어요. 이거 너무너무 중요해요. 이 비변사라는 게 나중에 세도정치에 가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비변사 이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변사가 무엇이냐? 국방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의 기구였어요. 자, 뭐라고? 국방 문제를 관할한 거야. 국방이 뭐야? 군사죠. 전쟁, 이런 거. 자, 근데 어땠어? 조선 후기 이제 되면서 외란과 호란이 엄청 쳐졌잖아요. 우리 전쟁 많이 났잖아. 자, 그래서 원래는 임시회의 기구였는데 이게 국방 문제를 다루다 보니까 엄청나게 뭐 할 게 많아진 거예요. 전쟁이 계속 터지다 보니까. 그래가지고요. 비변사가 양난을 거치며 군사 문제뿐만 아니라 외교, 재정, 인사 등을 다루는 최고 통치 기관입니다. 원래 최고 통치 기구 어디였어? 의정부였잖아요. 근데 의정부의 기능이 약화가 되고요. 비변사가 이제 올라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의정부와 육조의 기능이 축소가 되고요. 또한 왕권이 약화되었어. 근데 의정부 육조까지는 알겠어. 근데 왕권은 왜 약화가 되었냐? 잘 봐봐요. 자, 봐봐. 일단 봐봐. 자, 내가 항상 말하는 게 있어. 왕권과 신권은 무조건 반비례 관계예요. 신하의 힘이 강해지면 왕권은 무조건 축소될 수밖에 없고요. 또 반대로 왕권이 높아지면 신권이 낮아져요. 그럼 비변사 뭐야? 비변사가 높아졌네? 그럼 왕권이 낮아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요. 지방 통치 체제가 개편이 됩니다. 양난 이후 지방 통치 체제가 문란이죠. 문란하다 너무너무 19금은 아니고요. 자, 그건 음란이고요. 문란은 무엇이냐? 도덕적으로 어긋나다 이런 뜻이에요. 굉장히 지방 통치 체제가 굉장히 지금 난리가 났다. 지금 바로잡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문란해가지고요. 정부가 유향수의 권한을 약화해요. 그리고 수령의 권한을 강화합니다. 자, 그다음 군사 제도의 개편 보도록 할게요. 군사 제도 중앙군과 지방군 있습니다. 자, 중앙군 보도록 할게요. 훈련도감, 어영청, 충용청, 수어청, 금이영이 설치가 됩니다. 자, 일단 한국사에서 무슨 도감 나오면 높은 확률 고려거든요. 근데 조선에도 딱 하나가 있어. 그게 바로 훈련도감이에요. 이 훈련도감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여기 아래 나와 있어요. 자, 임진왜란 중에 성취된 것으로 조총을 다루는 포수, 활을 쏘는 사수, 창과 칼을 쓰는 살수의 탐수병으로 이루어졌고 일정한 근로를 받는 직업군인이었다. 임진왜란 도중에 만들어진 게 원래 전에는 없었는데 임진왜란으로 인해서 만들어진 게 바로 뭐라고? 훈련도감이에요. 중앙군입니다. 직업군인이에요. 어영청, 중용청, 수어청, 금이영 설치로 5군영 체제가 마련이 됩니다. 자, 한성과 그 외곽을 방어하는 중앙군이에요. 이게 바로. 자, 지방군은 어떨까요? 양반부터 노비까지 포함된 속오군이라는 게 편성이 됩니다. 자, 평상시에는 생업에 중시하는데 유사시에는 전투에 참여하는 그런 게 바로 지방군인 속오군이었습니다. 자, 조세제도의 개편 보도록 할게요. 자, 양난 이후 국가가 재정을 확보해야 되나요? 전쟁할 때 얼마나 돈을 많이 쓰겠어. 그러면서 농민의 부담을 덜어주고자 하면서 굉장히 세금을 대부분 여기 있는 조세제도는 다 세금을 깎아주는 거야. 오케이? 전세. 자, 영정법을 실시합니다. 영정법이 무엇이냐? 원래는 풍요에 따라서 세금을 다르게 걷었어. 어떤 날은 풍년이야? 풍년이니까 많이 걷어. 자, 또 어떤 날은 흉년이야? 흉년이니까 조금만 걷어. 이거였거든요. 자, 근데 이제는 풍요에 관계없이 토지의
토지를 기준으로 걷는 거예요. 원래 전에는 뭐였다고? 풍요이냐, 풍작이냐, 흉작이냐, 이거를 기준으로 걷었다고, 세금을. 근데 이제는 이 토지 한 개당 쌀 4두를 걷었다. 토지가 이제 많은 사람이랑, 토지가 작은 사람이랑 큰 사람이랑 같은 걸 걷는 거야. 이러면 토지 적은 사람은 부담이 오죠. 그래서 이걸 토지를 기준으로 걷기 시작했다. 이게 바로 뭐라고? 영정법이라고. 자, 그 다음에 공납제도는요, 대동법을 실시한다. 대동법 너무 중요해. 대동법 누구야? 광해군의 업적이거든요.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는 것을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 등 거두.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원래는요, 특산품으로 세금을 걷었어.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바닷가 지역 전복 나잖아요. 그래서 너는 바닷가 사니까 전복 세금으로 거둘게 이러면 이래. 자, 그리고 또 어디야, 또 영광 굴비가 유명하죠. 그래서 영광에서 굴비가 유명해서 굴비 세금으로 걷어. 이제 특산품을 원래는 세금으로 걷었어요. 근데 이게 근데 영광에서도 산에 사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야. 애초에 국토 70%가 산지인데, 그치? 산에서 굴비를 어떻게 얻어? 안 그래? 자, 그래서 이거를 이제 얻을 수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제 따로 사서 내야 되거든. 근데 얘 여기 사는 가격이 어마어마 비싸. 100배 정도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실시된 게 바로 대동법입니다. 대동법은 세금 내는 거를 원래는 특산품으로 세금을 납부했다 했잖아요. 근데 특산품이 아니라 쌀, 옷감, 동전 등으로 아예 고정을 시켜버린 겁니다. 이게 바로 뭐라고? 대동법이다. 정말 중요해요. 여기 있네. 1608년 광해군 때 경기도에서 처음 실시되었으나 지주를 만들어내 전국적으로 실시했는데 100년이 걸렸다.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군역이 있습니다. 군역법. 너무 중요해. 제 남편이에요. 제 남편 영조가 실시한 1년에 2필 내던 군포를 한 필로 줄여줬다. 군포가 뭐예요? 자, 조선은요, 징병제 국가예요. 15세에서 60세였나 50세였나까지의 남성을 군대에 가야 됐거든요. 자, 근데 그때는 농경사회잖아. 사내가 농사를 지어야지 군대 갈 시간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군대에 가지 않기 위해서 군포라는 것을 냈거든요. 원래는 1년에 2필을 내야 돼요. 근데 이때 영조가 이제 얘네가 너무 군포 내는데 너무 힘드니까 너무 이게 부담이 되니까 한 필로 줄여줬다. 이게 바로 균역법이다. 오케이? 자, 근데 붕당 정치의 전개와 변화 보도록 할게요. 붕당 정치 이거 진짜 여기에서 많이 사람들이 어려워하거든요. 진짜 하나도 안 어려워요. 조선사는 일단 다 쉬워요. 조선사에서 어렵다 하면은 그거는 그래. 아니 조선사가 어려울 수 없어요. 조선사에서 어렵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아직 근현대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조선사는 우리 쉬워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붕당 정치의 변화 보도록 할게요. 예송 논쟁이라는 게 있었고요. 환국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일단 붕당이 언제 시작됐어요? 우리 선조 때 시작이 됐잖아. 선조 때 시작이 됐다가 외란 호란을 겪고 이제 어디까지 왔어요? 현종까지 왔습니다. 현종 때 예송 논쟁이라는 게 있었어요. 이게 무엇이냐? 효종과 이제 현종이 아빠거든요. 효종과 효종비가 죽은 후 자해 대비해 상복을 입는 기간을 둘러싸고 서인과 남인 사정에 늘어난 논쟁. 현종 때 2차례가 발생했다. 뭔 말인지 모르겠지. 이게 뭐냐면 예송 논쟁이야. 자, 효종이 있고요. 효종이랑 효종비가 죽었어. 죽고 나서 상복을 입어야 되는데 문제가 효종이요. 첫째가 아닌 거야. 첫째가 아니야. 둘째요. 둘째인데 왕이 됐어. 그래가지고 둘째를 기준으로 상복을 입어야 된다. 1년 반인가를 입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었고 아니다. 우리 왕이었으니까 그리고 첫째를 기준으로 입어야 된다. 2년 입자. 이렇게 주장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누가 그렇게 주장했는데 기억이 안 나네. 여기 있네. 자, 아마도 내 기억으로는 서인이 이제 1년 반이었고 남인이 2년이었던 걸로 기억하지. 1차 효종 때가 그거였어. 그 다음에 효종 B가 죽고 또 그걸로 2차 예송이 일어납니다. 그게 바로 예송 논쟁이었다. 붕당 간의 대립이었어요. 자, 그 다음에 일어난 거 환국이에요.
환국은 무엇이냐? 내 기억에 뭐 경신환국이었나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이건 나도 자세히 몰라요. 다행히 중학교 과정에서는 자세히 안 달아서 많이는 몰라도 되거든요. 자, 보도록 할게요. 자, 숙종이요. 직권 분당을 급격히 교체하는 환국을 여러 차례 실시했고요. 서인과 남이 번갈아 집권할 때마다 상대 분당을 끌어내고 보복을 가합니다. 서인은 남에 대한 처벌을 둘러싸고 노론과 손으로 이때 분열이 돼요. 자, 그래서 이 황국이 뭐냐? 자, 한번 이제 갈아엎어버린 거야. 자, 이제 서인이 집권하다가 이제 서인 다 갈아엎어버려. 자, 이런 서인 다 갈아엎어버리고 다 이제 남인이 들어온대. 원래 분당에서는요, 서로를 존중하면서 했거든요. 의견을 존중하면, 근데 이건 좀 아닌 듯, 이런 느낌이었어. 근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되냐? 서로 사약을 날리게 돼요. 사약을 날리는 사이가 되는 거야. 원래는 우리 그냥 키베 뜨는 사이였는데, 사약 날리는 사이가 된 거지. 그래가지고 이제 만약 우리 당이 졌어. 어떻게? 그러면 나는 이제 사약 먹고 죽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당파 싸움이 굉장히 가격해졌다. 이게 바로 황국입니다. 자, 그래서 분당 정치가 굉장히 크게 변질이 돼요. 이제 분당의 대립이 더욱 심화가 되고요. 숙종이 분당의 대립을 조정하기 위해 탕평책을 제기하지만 너무 아쉽게도 실현하지 못합니다. 숙종당 누구예요? 영조 아니에요. 경종이에요. 근데 경종이 일찍 죽었잖아. 야, 영조가 죽였어요. 여러 설이 있긴 한데 일단 전 영조가 죽인 거를 영조가 죽였다고 생각해요. 자, 보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영조와 정조의 탕평 정치 모델 막 이렇게 하트가 뿅뿅뿅뿅 날아다니죠. 제가 아시다시피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영조는 제 남편이고요. 정조는 제 손자예요. 여기 최애가 영조고 차애가 정조야. 정조 씨는 삼혜시고요. 이제 차애는 나중에 이제 근대사에 나오시는 분이에요. 그때 가면 알려드릴게요. 자, 그래서 내 남편이야. 영조가 어떤 걸 했냐? 제가 알려드릴게요. 자, 탕평 정치입니다. 탕평 정치가 영조 때 시작이 돼서요. 정조까지 했어요. 그 다음은 이제 세도 정치라서 하지 못했습니다. 아쉽게도. 자, 영조는요, 탕평책을 했는데, 이 탕평책이 무엇이냐? 여기 아래 나와요. 임금의 정치가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상태로 이루어지는 이게 뭐야? 자, 내가 진짜 딱 설명해줄게. 이게 내가 전에 설민석 씨의 강의를 들었거든요. 그거에서 선생님이 이렇게 설명했어. 내가 딱 인용 한번 해볼게요. 자, 설민석 씨가 말씀하시기를. 자, 어느 집단에 가나 온건파가 있고요. 온건파래. 기다려봐.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고요. 어딜 가나 보수적인 성향의 사람이 있어요. 또 어딜 가나 그 중간에 끼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봐봐. 이렇게 급진, 온건, 그 다음에 그 사이에 있는 중도가 있어요. 중립인 사람이 있습니다. 자, 탕평 정치는 여기 있는 중립인 사람만 등용하는 거예요. 오케이. 알겠죠? 이거를 누가 실시했다고? 내 남편. 백약이 남편. 영조가 실시했다고. 자, 그래서요, 분당과의 대립이 굉장히 완화가 되고요. 또한 왕권까지 강화가 되었어요. 너무 좋지? 자, 노론과 소론이 온건파를 중심으로 인재를 등용합니다. 잠깐만, 맞다. 노론, 소론 얘기 안 했다. 자, 이 황국에서요, 서인의 남한에 대한 차별을 둘러서 노론과 소론으로 분열됐다. 이거 한번 볼게요. 분당 정치의 전개와 변화. 자, 원래는 동인과 서인이 있었어요. 얘네들은 사임이었죠. 자, 근데 동인에서 북인과 남인으로 갈라져 버렸네. 아이고. 자, 근데 남인이 여기에서 예송과 황국을 거쳐서 자, 동인 얘는 북인 얘는 광해군 내려오면서 얘도 그냥 도태됨. 자, 그래서 여기 남인이랑 서인이 같이 대립 구조가 있었어요. 얘네 둘이 예송과 황국을 켰습니다. 그러면서 서인이 노론과 소론으로 나뉘게 되었다. 이거예요. 선조 때 시작된 분당 정치는 예송과 황국을 거치며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못하였다. 오케이. 아시겠죠? 자, 그래서 영조 때는 노론과 서론, 그 중에서 중립적인 사람을 등용한 거예요.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온건파를 중심으로 인재가 등용됐고요. 그 다음에요. 서원. 서원이 뭐야? 우리 서원 뭐였어? 옛날 사림이 자신의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굳혔다고 해야 되나? 자신의 정치적인 그거를 형성한 게 서원과 향약이었잖아요.
맞냐 향악? 아 이게 좀 가물가물한다. 그래서 이 서원이 이게 만악의 근원까지는 아니긴 한데 붕당의 근거지예요. 여기에서 붕당이 조성이 돼. 왜 서원을 한지 내가 얘기해줬잖아. 서원에서 이제 우리 때묻지 않은 순수한 아가들한테 정치색을 입혀 이제 너는 이제부터 남이냐, 너는 이제부터 서인이냐 이렇게 입히는 게 바로 서원이었다고. 그래서 이 서원을 대폭 철폐합니다. 정리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조 전랑의 인사 권한을 약화시켜. 이조 전랑 옛날에 들어봤는데 붕당이 나온 것 중 하나가 당파가 이제 갈라진 것 중 하나 이조 전랑의 인사 권한을 가지고 일어난 거죠. 사실 얘가 만악의 근원이란 말이야. 자, 영조와 정조는요. 이 붕당 정치를 좋아하지 않았어. 붕당끼리 너무 예성 황국 거치면서 엄청 과격해지니까 그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 이제 그냥 이제 기베까지는 괜찮은데 우리 사양 날리는 사이는 좀 그렇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이조전랑의 만악의 근원인 서원과 이조전랑 인사 권한 이조전랑을 굉장히 낮췄다. 권한을 약화시켰다. 자, 그 다음에 유명한 거 탕평비를 건립했다. 이 탕평비는 성균관 대학교에 가면은 볼 수 있어요. 이제 내가 듣기로는 경비실이 있어야 할 자리에 탕평비가 있대요. 나 너무 가보고 싶어. 성균관 대학교 가고 싶어요. 근데 성적이 많이 안 좋아서 갈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자, 개혁 정치를 펼쳤습니다. 강화된 왕권을 바탕으로 개혁을 추진해요. 민생 안정과 문물 제도 정비가 있었습니다. 민생 안정으로는 무엇을 했냐? 균역법 아까 나왔죠? 군포를 두 필에서 한 필로 줄여주는 거. 내가 알기로는 너 박문수 알아요? 박문수? 박문수? 암행어사인데 얘가 이제 영조 때 사람이거든요. 얘가 말이 굉장히 거치기로 유명했어. 그래서 왕인 영조가 이제 사도세자도 죽였잖아요. 그래서 무서웠거든요. 좀 무서운 애란 말이야. 근데 그런 영조한테도 싸가지 없이 요즘 말로 하면 싸가지 없던데 바른 말을 굉장히 잘했대요. 뾰족하게. 그래서 미친 개라고 약간 그런 느낌이었대요. 박문수가. 이 박문수가 이 군포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했다 하더라고요. 제가 듣기로는. 재밌잖아요? 박문수 재밌어. 박문수 일화도 재밌어요. 여러분 찾아봐요. 영조실록 같은 거. 아무튼 균역법을 실시했다. 굉장히 중요해요. 영조가 한 것 중에서. 가혹한 형벌을 금지시켰다. 능지처참이었나? 막 그런 것도 있고. 또 무릎을 꿇려놓고 무릎을 자갈 같은 거 위에 꿇려놓고 무릎 위에다가 무거운 돌덩이를 얹어는 형벌이 있어요. 이름이 내가 기억이 안 나. 이거를 폐지시켰다. 왜냐? 우리 영조는요, 내 남편은요, 우리 금이는요, 백성을 굉장히 사랑하는 아이였어. 백성을 진짜 너무 사랑해가지고 이런 가혹한 형벌을 금지시키고 이제 백성도 힘들잖아. 군포 내는데 그래서 균역법을 실시했다. 자, 더 있어요. 신문고 제도를 부활합니다. 신문고 잠만 내가 이거 말했지. 내가 계속 누누이 말했어. 한국을 빛낸 100명의 위인들. 이거 진짜 노래 외우세요. 이 노래 외우면 어느 정도 날먹이 가는 게 여기서 나옵니다. 영조대왕 신문고. 영조가 대왕. 이게 포인트가 아니고 대왕이라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신문고가 포인트예요. 영조가 신문고를 했는데 이 신문고가 무엇이냐? 우리 지금도 있어요. 국민 신문고 아시죠? 이제 내가 이것 좀 하는 거 이제 올리면은 되는 거. 자, 이게 사실은 부활한 거예요. 쟤도 부활이라고 써지자. 언제였냐? 우리 3대왕 태종 이방원 있잖아요. 태종 때 신문고가 잠깐 있었어요. 있다가 나중에 폐지가 됩니다. 그거를 우리 영조가 다시 부활시켰다. 아시겠죠? 내 남편이야. 자, 그 다음에 청계천을 정비했다. 자, 이게 민생 안전이고요. 그다음 문물제도 정비도 있어요. 자, 속대전, 그 다음에 동국문헌 비고 등을 편찬했는데 이 속대전이 무엇이냐? 속대전 뭔가 좀 어디서 들어본 거 같지? 자, 속대전이야. 대전. 경국대전 있잖아요. 붙였네? 경국대전의 속편이다 해가지고 속대전이에요. 이제 경국대전이 언제 만들어졌어? 성종 때 만들어졌잖아. 이게 엄청 오래됐어. 200년, 300년 됐어. 그 당시에. 200년, 300년 된 법을, 이제 너무 오래됐잖아. 시대가 많이 변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변한 시대에 맞춰서 법전을 다시 만들었습니다. 속편을 만들었다 해서 속대전이라고 해요. 그 누가 했다고? 내 남편, 영조가 했다. 동국 문헌 비고 등을 편찬했다. 이렇게 하시면 될 거고요. 또 있어.
또 그것도 있어. 그 가채를 없앴다. 이제 그것도 있거든요. 이제 가채가 뭐냐면 요즘으로 치면 에르메스, 샤넬 약간 이런 식으로 여자들 허영심이라도 약간 좀 자기 과시하는 그런 거였거든요. 가채가 뭐냐 머리인데 이제 막 사극 같은 거 머리 하고 나오잖아요. 약간 그런 거야. 그 머리다가 쓰는데 거기에다 막 여러 가지 온갖 장식 달아다 보니까 이게 너무 무거워.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새색 씨가 시아버지한테 인사를 하려고 이제 딱 목을 꺾었는데 목이 그대로 꺾어져서 죽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 하니까 이제 이거 안 되겠다 해가지고 영조가 가채를 없애버립니다. 못하게. 근데 이거 해가지고 폐지해가지고 족들이 생겼잖아. 아니면 또 뭐 있는데 뭐였는데 기억이 안 나. 암튼 굉장히 많은 걸 했다. 일단 영조가 오래 살았어요. 굉장히 83세까지 조선왕 중에 최고로 장수한 왕이에요. 영조가 오래 살았어. 정말. 그래가지고 굉장히 뭘 많이 했다. 오래 살다 보니까 재위기간이 길어요. 그래서 굉장히 뭘 많이 했고요. 생각났다. 금주법도 실시해서. 웃긴 게 뭔지 알아? 영조 오래 살았다 했잖아요. 굉장히 건강을 중시했어. 굉장히 건강하고 막 이런 걸 좋아했는데 건강하지 못한 건강하지 못하다는 생각했나 봐요. 그래서 술을 금지시켜서 금주법이라 해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알아? 영조 손자가 정조잖아요. 근데 정조는 술을 그렇게 좋아했대. 그래서 정조는 이제 술을 좋아해가지고 금주법 풀어주고 막 했대요. 재밌잖아요. 이런 거. 자, 정주의 탕평책과 개혁 정치입니다. 얘도 탕평책 했고요. 얘도 개혁 정치 했어요. 정조가 이제 조선의 마지막 개혁군주인데 너무 아쉬웠던 게 정조는 너무 일찍 갑자기 죽어버려가지고 좀만 더 오래 살았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요. 탕평책 외척 세력 제거하고요. 노론과 소론뿐만 아니라 남인까지 등용했다. 얘는 뭐였다고? 노론, 소론 걔네 중에서 골라서 중요했다. 근데 얘는 남인까지 포함해서 등용을 했어요. 개혁 정치 보도할 때는 얘도 진짜 많이 했어. 자, 왕권 강화 정책이 있었어요. 자, 첫 번째 규장각 설치. 자, 영조대왕 신문고 정조 규장각. 오케이. 규장각이 무엇이냐? 원래는요, 규장각이 이제 이제 왕실 도서 이런 거를 이제 보관하는 도서관 같은 느낌이었어요. 근데 정조 때 와서 규장각에서 이제 정조가 공부를 하고 약간 선비들 가르치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규장각에 굉장히 올라갔어요. 이 권한이. 그런 식으로. 자, 보도록 할게요. 규장각을 설치합니다. 규장각을 국왕의 정책 자문 기구로 삼았고요. 젊고 유능한 인재를 육성했어요. 또한 서울 출신의 검사관을 등용했다. 이거 서울 출신의 검사관을 등용했다. 이거 한능검에서 그 보기로 굉장히 잘 나와요. 이거 이제 서울 출신의 검사관을 등용했다. 이거 규장각이구나. 알면 돼. 꿀팁이에요. 나도 이걸 풀었어. 자, 이제 서울이 뭐야? 홍길동이잖아. 이제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고 어머니를 어머니라 부르지 못하고 아니고 형을 형이라 부르지 못하고 이게 홍길동이잖아요. 이게 서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뭐 했어? 장용영을 설치해요. 장용영이 뭐야? 이거 한능검에서 나오는데 요즘에 근데 좀 많이 안 나오죠. 장용영이 뭐냐면 왕실 호위 군대거든요. 뭐냐면요, 이제 보디가드예요. 왕 전용 보디가드. 왕만 쓸 수 있는 왕을 호위하는 게 첫 번째 목표인 군대예요. 오케이? 그게 바로 장용영이다. 친위 부대인 장용으로 왕권을 뒷받침하는 군사 기반으로 삼았다. 왕권이 굉장히 강화됐겠죠. 이걸로 인해서. 자, 그 다음에 수원화성. 이것도 유명하죠. 수원화성 근처에 있거든요. 제가 이제 용인사라가지고 수원화성 가고 싶어. 가야지 한번. 그래서 굉장히 가까워요. 저는. 자, 수원의 화성을 건설하여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했다. 자, 이게 누구야? 여기 거중기가 사용됐잖아요. 수원에 거중기도 있었고 직지도 있었잖아. 이 직지였나? 이제 수원화성이 지금 유네스코 세계 문화유산이거든요. 근데 얘가 근데 사실 6.25 때 엄청 잇몸 씹었어. 존나 아프네. 6.25 때 얘가 좀 파괴가 됐거든요. 수원화성이. 근데 이 수원화성이 기록한 게 다 남아있었어요. 다 이제 인물은 몇 명이 있었는지 막 이제 어떤 재료를 사용했는지 다 하나도 빠지면서 세세히 적혀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걸 보고 재건축을 해가지고 그래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인정을 받았다. 이게 바로 수원화성입니다. 너무 자랑스럽지 않나요? 마지막 공성전이 열렸던 곳이에요. 수원화성이 남한에서. 굉장히 흥미롭지 않나요?
자, 수원화성을 건설했다. 여기 뭐가 사용됐어? 거중기가 사용을 했잖아. 거중기 누구야? 누구 머리에서 나온 거야? 정약용. 정약용이 이제 정조랑 이제 러브러브. 아, 너무 불미스럽다. 러브러브가 아니라 약간 라이크 하는 그런 이제 굉장히 애시나. 바로 누구였다? 정약용이었다. 정조하면 정약용 이름 알아두시는 거 좋을 것 같아요. 다음에 민생 안정.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여 자유로운 상호활동 보장했다. 이거도 거의 이렇게 나오잖아. 하는 거에 보기로 많이 나와져요. 시전 상인의 특권을 축소하였다. 이거 너무 중요해. 하는 거 말 거면. 아끼시면 별로 안 중요한 것 같아. 아시겠죠? 그래서 자유로운 상호활동 보장했고요. 노비의 처치를 개선하려 노력했다. 이게 바로 민생안정 개혁이었고요. 얘도 문물제도 정비했습니다. 대전통평, 탁지지 등 편찬, 그러니까 중국과 서양의 과기술을 수용했다. 자, 대전통평, 얘는 뭐냐? 자, 경국대전의 속편이 바로 속대전이었어요. 자, 이번엔 속대전의 속편입니다. 그게 바로 대전통편이었어요. 닥치지도 있었고, 오케이. 자, 여기까지 정주였습니다. 자, 하지만 여기 또 탕평책의 의와 한계가 나옵니다. 자, 의는요, 왕권을 강화했고요. 정치와 사회 안정에 굉장히 기여를 했어요. 자, 하지만 한계도 있었습니다. 무엇이냐? 강력한 왕권으로 붕당 간의 대립이 억제가 되었을 뿐 붕당의 폐단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어요. 억제만 되었을 뿐이지. 이거 너무 아쉽습니다. 이게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정조 죽고 뭐가 시작돼? 세도 정치가 시작돼요. 아, 정조가 진짜 다 잘했는데 얘가 못한 게 뭐였냐면 애를 너무 늦게 낳았어. 아, 진짜 세도 정치만 보면 가슴이 아픕니다. 하지만 뒤로 가면 더 가슴 아픈 게 나아요. 너무 슬프지. 자, 그래서 이제 우리 학교 시험은 세도정치까지 나오는데 다른 학교는 모르겠거든요. 근데 우리 학교는 너무 시험이 너무 짧아요. 진짜 조선 어떻게 근현대사가 안 나오지? 아무튼 세도 가문의 권력 장악입니다. 세도정치 들어가요. 순종 미안해. 순조 헌종 철종 얘네 세 명이 뭐야? 세도정치 왕입니다. 보도록 할게요. 세도정치의 전개입니다. 정조가 죽은 후 나라의 어린 순조가 즉위를 해요. 정치 세력 간 다툼이 발생합니다. 그래가지고 순조의 장인 김조순을 중심으로 안동임시 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요. 그러면서 순조, 헌종, 철종의 3대 60여 년 동안 안동임시, 풍양주시 등 세도감 권력을 행사하고요. 비변사를 포함한 주요 관직을 차지합니다. 얘네가 이제 안동, 김씨, 풍양조씨, 안동임시가 대부분이었거든요. 안동, 김씨 이런 애들이 이제 한 가문이 이 모든 정치 권력을 독점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도 정치거든요. 그래서 얘네가 독점을 해버리니까 나라를 다 그냥 지 입맛대로 만들어 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래가지고요. 어떻게 되냐? 붕당 정치가 굉장히 쇠퇴해요. 붕당도 눌러버리는 세도 가문. 그 다음에 왕권이 진짜 너무 크게 약화가 돼요. 왕이 중요한 게 아니라 왕은 그냥 허수아비를 앉혀놓고 신하들이 다 해먹는 거야. 이 세도정치 가문이 다 해먹는 거야. 이게 바로 세도정치거든요. 너무 안타까워. 자, 이 세도정치의 폐단입니다. 정치 기간이 굉장히 문란했어요. 문란해 너무. 나가 이제 미성년자들 나가. 이거 19금이야. 너무 문란해요. 삼정이 문란했다 하거든요. 삼정이 문란했다. 이게 제대로 세금이 제대로 걷어지고 해야 되는데 세금이 제대로 안 걷어져. 얘네가 그냥 다 관리들이 한다는 게 횡령이야. 횡령하고 이제 죽은 사람한테 세금을 부여하고 깐난 애기한테 세금을 부여하고 이러고 앉아있어. 너무 문란하죠. 그 다음에 관직의 사업사는 매관매직 그냥 SK매직 약간 느낌이 비슷하지 않니? 미안합니다. 매관매직 굉장히 일삼았다. 나 매관매직 하면 난 그건 생각나는데 삼국지 이제 후한에서 매관매직 엄청 심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그냥 삼국지가 생각나. 매관매직 하면 매관매직은 무슨 마법인가요? 마법 아니고요. 매관매직 이제 매직 이게 아니라 매관매직 이제 관직을 사고 판다 이런 뜻입니다. 자, 그 다음 관리들의 부정부패 너무 있었고요. 부패한 관리들의 백성 수탈이 너무 심하댔대요. 그래서 세도정치 진짜 살기 힘들었다 하더라고요. 자, 정부의 대체. 정부가 암행어사 파견합니다. 하지만 큰 효과를 거두지 못해요. 너무 아쉽다.
자, 그 다음에 그 철종 때요. 철종이 뭐였냐? 이거 철종. 이거는 한능검에서 중요해. 이거 학교 시험에서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교과서 한 줄도 안 나오더라고. 어떻게? 철종 때 이제 삼정의 문란을 해결하기 위해 삼정 이정청을 설치했다. 이렇게 한능검에 나옵니다. 아시겠죠? 여기까지 개념 살펴봤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대표 자료 확인하기. 공납의 개편. 양난 이후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도로 공납을 걷는 무엇? 대동법. 그 다음에 잠시만요. 자, 자료 보도록 할게요. 자, 대동법 실시입니다. 자, 하급 관리나 사람들이 공납 대신 납부하고 과도한 대가를 치르면 방납의 폐단이 커지자. 이게 뭐야? 내가 아까 얘기했잖아. 특산품을 세금으로 내야 되는데 이제 산속에 사는 영광 굴비 맛집이니까 굴비네 했는데 그래서 영광 중에서도 산속에 사는 사람은 굴비 어떻게 내요? 굴비 없는데. 자,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파는 애들이 있었어요. 얘네가 바로 누구야? 방납이야. 맞냐? 아니, 아무튼 이 파는 사람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사람들이 이제 존나 비싸게 팔았으니까 100배 막 그러시고 원가 100배를 팔았다니까. 막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이제 이걸 공납 폐단이라 해요. 봐봐. 그래. 자, 그래가지고 여기에 나 알아보는데 기다려봐. 자, 농민은요 토산물을 정부에게 줍니다. 근데 원래 어떻게 되느냐? 농민은 토지에 부과하고 여기는 원래 가구에 부과, 토지에 부과. 자, 쌀배, 명포, 동전을 줍니다. 정부는요 국가에 필요한 물품 조달했다. 누구라고? 이게 공인. 맞아. 시전상이. 잠깐만. 공인이 있었다. 이것도 한능검에 나왔는데 내가 한능검 좀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자, 그래서 물품과 대금 주고 물품을 주고 물품과 대금을 주고 물품을 주고 상인수자. 괜찮아요, 여러분들. 이건 시험에 안 나와요. 안 외워도 돼요. 아시겠죠? 그냥 공인이란 것만 압시다. 이게 대동법이다. 대동법이 무엇인지 이거만 하면 돼. 아시겠죠? 공인 안 중요해. 자, 누가 생겨났다? 공인이 생겨났다. 이 공인이 생겨났다. 이거 하는 거에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 자, 그 다음 분당 정치의 전개와 변화. 자, 3번 뭐예요? 예송이네. 현종 때 일어난 예송. 4번 관국. 자, 소론 옆에 뭐야? 노론이겠죠? 자, 한눈에 정리하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앙군. 기다려봐. 이름이 기억이 안 나. 뭔 5분이었어. 자, 기다려봐. 자, 도감. 기다려봐. 볼게요, 잠깐. 어디 갔어? 오군형체제. 그래, 오군형체제. 사실 우리 학교 시험에 안 나요. 교과서에 안 나오던데, 이거 오군형체제? 안 나오던데? 오군형체제라고 합니다, 중앙군. 오군형체제. 외워야 돼. 자, 오군형체제가 있었고요. 자, 지방군은 뭐라고? 속우군이 편성됐다. 자, 지금 이 자리에서 외우고 갑시다. 중앙군은 오군형체제, 지방군은 속우군 편성. 오케이. 자, 근데 조세제도는 여기 있었습니다. 자, 군역. 뭐야? 균역법이네. 우리 영어. 이거는 모를 수가 없다. 그 다음에 개혁. 정주입니다. 규정각 설치하고 수원화성 건설해요. 자, 그 다음에 세도정치. 순조, 헌종, 철종, 세도정치. 자, 외란 중에 설치된 어디 비변사. 미안해요. 훈련도감입니다. 내가 지금 렌즈를 껴서 눈이 잘 안 보여. 변명이에요. 원래 국방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임시회의 기구였던 어디. 여기가 비변사. 외랑호란을 거치면서 기능이 강화되었다. 자, 균역법 뭐라고? 1년에 내는 군포를 한 필로 줄였다. 대동법. 자, 토지 결수를 기준으로 쌀, 옷감, 동전들을 공물징수, 영정법, 풍류해관계 시 토지 한 개당 쌀 4두로 전세징수다. 자, 다음 설명이 맞으면 O표, 틀리면 X표 하시오. 선조 때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갈라지면서 붕당 정치가 시작됐다. 맞아요. 붕당 정치는 집권붕당이 급격히 교체되는 황구인의 크게 변질. 맞습니다. 숙종 때 대비가 상봉을 있는 기간을 둘러싸고 2차례 예송. 맞아. 틀린 게 없네. 자, 누구는 탕평의 의지를 밝히고자 탕평 B를 세운 거는 제 남편 영조예요.
그다음에 준역법 실시한 것도 영조입니다. 자, 다음에서 설명하는 것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쓰시오. 정조가 개혁 정치의 중심지로 만들고자 한 거 어디야? 수원이네요. 디귿입니다. 정조가 왕권을 강하기 위해 설치한 왕의 친위 부대 뭐야? 장용영입니다. 정책 자문기구 규장각이 있네요. 다음 괄호 안의 내용 중 알맞은 것에 오표를 하시오. 왕실과 혼인 관계를 맺은 일부 가문이 정권을 장악하는 정치 형태를 뭐라고? 세도 정치라고. 조선 정부는 지방에 암행어사를 비밀리에 발견하여 관리들의 부정부패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자, 문제, 탄탄 시험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밑줄 친 이 가구, 기구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보기에서 고른 것은 이 기구. 외구와 여진심을 대변할 설치 임시회의 기구였는데 엄청 강화됐어. 뭐야? 비변사네요. 비변사 보달래. 국왕의 비서 역할을 했다. 순정원입니다. 사업부사관은 홍문관 3사예요. 양나라 거주 최고 통치 맞습니다. 국방부질 수령의 임시 맞네요. 자, 정답 디귿 리을 5번입니다. 2번 기억에 들어갈 군사 조직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뭐야? 훈련조감이네. 너무 쉽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임진왜란 때 사용한 군사 조직, 임진왜란 때 나온 거 그냥 그럼 훈련 도감이다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기억 니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게 연결한 것. 조선은 임진왜란 이후 한성과 그 외곽을 방어하는 중앙군영을 말하면서 어떤 것? 오군영 체제를 너무 아니랬어. 오군영 체제를 갖추었다. 지방에는 양반부터 노부기까지 포함하는 속오군이 편성하였다. 정답 4번입니다. 4번 조선 후기에 조세제도에 관련한 개편한 배경으로 적절한 것을 구기해서 고른 것을. 인구가 크게 증가하였나요? 아니죠. 나오지도 않았어. 국가의 재정이 어려워졌어요. 맞아요. 농민의 생활이 궁핍해졌고요. 맞습니다. 농민의 생활이 궁핍해지니까 세금을 깎아줬겠지. 자, 정답 니은 디귿입니다. 3번. 자, 5번. 조선 후기 다음과 같이 운영된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 뭐예요? 대동법이죠. 집집마다 토산물을 부과하다. 아니, 토산물이 아니라 쌀배, 면포, 동전 이걸로 완전 정하였다고. 아닙니다. 공남의 쌀 억감 동전을 거뒀다. 뭐야, 2번이네. 아는 거. 문제를 똑바로 읽으십니다. 정답은 1번이고요. 자, 계속 보도록 할게요. 2번 아니고요. 공인이 국가에 필요한 물품을 조달했다. 맞습니다. 농민들의 부담을 줄여주고다. 실시 맞고요. 공납의 배당을 받아들기 위해 시세하다. 맞습니다. 자, 정답은 2번 1번이었어요. 6번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조선 후기에 정부가 1년을 두피 뭐야 너무 쉽다 진짜. 균역법이에요. 자, 7번 가에서 마시기에 있었던 사실로 옳지 않은 가에서 선조 즉위, 강해군 즉위, 인조 즉위, 헌종 즉위, 현종 즉위, 숙종 즉위, 영조 즉위. 자, 가에서는 붕당 정치 시작 때 맞고요. 북인이 정권을 장악하다 광해군 때 맞습니다. 자, 서인과 남인이 연합하여 다해서요? 아닌데요. 자, 그다음에 나에서는요. 집권이 북이냐 한국이란다. 기다려봐. 현종이 예성이고 숙종이 광군인데? 인조 때 얘네가 같이 연합했다고? 인조 때는 서인인데? 기다려봐요. 마에서는 서인이 노론과 서로 분열했다. 맞긴 해. 환국은 마인데? 얘가 좀 더 정확히 해요. 한국 이런 게 좀 더, 잠깐만. 맞을 텐데. 숙종이 한국 맞는데? 봐봐. 그래, 숙종 맞아. 뭐야, 다는. 인조 때는 서인으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 봐요. 저 믿지 마요. 저도 학생이에요. 죄송해요. 자, 8번. 다음 논쟁의 결과로 가장 적절한 것은 효종 임금께서 둘째 아들로 왕에 이르셨으니 1년 동안 입자, 3년 동안 입자. 상복 있는 기간을 가지고 둘러싼 논쟁. 왕실의 정통성이 굉장히 중요해가지고 이 정통성을 가지고 일어난 거거든요. 이게 바로 뭐야? 예속 논쟁이네요. 결과로 가장 적절한 거. 김효사 언제죠? 조광조죠. 이자겸의 난 나중이야. 아직이야. 아직이래. 아직이래. 그 호란 때 일어났죠. 죄송해요. 호란 때. 아무튼 그때쯤에 일어나죠. 붕당 간의 대립이 치열해졌다. 맞습니다. 직권문에 급격한 이후 황국이와 사림이 동인과 서인으로 언제적 얘기? 3번입니다. 가에서 달리 일어난 순서대로 나열한 것은 숙종이 탕평차를 재개했다. 두 차례 예성이 인정했다. 인주만주 붕이 냈다. 자, 다 나가래요. 나가. 5번. 자, 10번. 다음 비석을 세운 왕이 추진한 비석 세워서 탕평비 나서 누구야? 내 남편 영조.
추진한 계획을 옳지 않은 거 균형법 실시 맞고요. 속대전 맞습니다. 청계천 정비 맞고요. 강화한 형별 중지 맞고요. 신문고대적 근거 맞아요. 시전사의 특권을 축소하였다. 이거는 바로 영조가 아니라 정조 때 있었던 일이에요. 기양왕의 이거 뭐야, 닦고 다니는 수원화성이잖아. 자, 사진은 수원화성의 팔달문이다. 누구는 수원화성 만든 거 누구? 정조는 아버지는 사도세자 뒤주. 자, 가왕이 있었던 사실로. 근데 황국의 결과 숙종이죠. 아닙니다. 예송은 누구야? 현종이다. 아닙니다. 경국대전 완성 성종이고요. 언제적 조선 전기야 얘는 심지어. 장용영 맞습니다. 이게 바로 정조 때요. 무서워로 피해를 입은. 이거 언제였다? 연산군이에요. 자, 12번. 기억에 들어간 내용으로 옳은 것은 정조는 정책 자문기구로서 무엇 규장각을 설치하였다. 아, 맞아. 그거 있는데. 나 아까 얘기 안 했는데 정조 때 그거도 있었어요. 정조 때 여기다 써놨나? 안 써놨네? 초계문신제 있었어요. 초계문신제. 이 초계문신제가 뭐냐면 이제 과거제 막 합격한 때묻지 않은 선비들 데려다가 이제 똑똑한 애들 데려다가 정조가 직접 교육한 그거를 초계문신제라 합니다. 그냥 알아두세요. 교과서는 안 나왔더라고. 근데 하는 거면 나와. 하는 거면 중요해. 오케이? 그냥 알려드린 거예요. 자, 밑줄 친 기억에서 미은 중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시기는 영조 정조 시기고요. 기억 맞네. 왕건가나 붕당가나 데리고 와나. 니은 맞아. 한 붕당의 인물들만 집중. 노노노노. 다. 고루. 정치와 사회 안정 맞고요. 붕당 배당 근무중 해결되진 않았다. 맞습니다. 정답 3번. 자, 다음 14번. 다음에서 설명하는 시기의 모습으로 옳지 않은 거. 정조가 죽고 순종, 헌종, 산들 60년대 안동시 정치 권력 독점하였다. 한 가문이 정치 권력을 독점한 거는 뭐예요? 세도 정치라고 합니다. 옳지 않은 것. 과거제 문란 급시 일단 문란 나오면 높은 확률로 세도 정치예요. 맞습니다. 육두품세를 골품제 진짜 옛날 꽃날이다. 골품제가 언제야? 신라잖아요. 육두품이 골품제 비판한 거는 통일신라네요. 아닙니다. 지금 조선이에요. 부패한 관리들이 백성을 수탈했다. 맞습니다. 잠깐만. 옳지 않은 거 고르랬지. 정답은 2번. 자, 계속 쭉쭉 보도록 할게요. 일부 가문이 주요 관직을 차지하다 독점하였다. 정답 4번 맞고요. 관직을 사고파는 일 공연이 일어났다. 이거 뭐라고 한다고? 매직이라 한다고. 정답 2번입니다. 15번. 가에 들어간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자, 무슨 정씨 시기에는 그 성씨가 막 나있어. 안동김씨, 대구서씨, 풍양조씨. 야, 안동김씨 나오면 뭐야 이거? 세도정치구나. 알면 알 수 있어야 돼요. 자, 무슨 정치 시기? 세도정치 시기에는 무엇이 성선되냐? 붕당이 약화됐어요. 오히려 주화론과 척화라. 와, 이거는 호란 때 권문세종이 원과 이거 언제적이야? 원나라 나왔어. 권문세종 나왔어. 이거 뭐야? 고려 후기 원간섭기잖아요. 아닙니다. 살인과 훈구의 정치, 우리 훈구는 이제, 도태된 지 오래. 왕씨가 혼인관계를 맺은 일부 가문이 권력을 장악하였다. 정답 5번이겠네요. 자, 서술형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오늘 와서 큰일이건 작은 일이건 모두 어디에서 처리합니다. 이분은 변방에 변 들어가는 거. 자, 담당하는 곳이라면서 과거에 대한 판정이나 왕에 비하 세자빈나 간택하는 여기까지 모두 여기서 합니다. 비변사 얘기네요. 강화된 배경 전쟁 결코 다시 전쟁. 전쟁과 그 영향 짱 세지. 괜찮아요. 우리 학교는 서술형 안 나와. 한능검도 서술형 없어. 다음 자료와 같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영조가 실시한 정책 3가지. 붕당의 폐하가 요즘부터 시연되었다. 자, 이제는 한쪽 사용적. 뭐야, 탕평책이잖아. 탕평책을 실시하고요. 왜 3가지야? 민생안정으로 가야 되나, 그러면? 탕평책, 그리고 균역법은 여기 안 맞는 것 같은데? 붕당의 폐허니까? 기다려봐. 그냥 영조 업적 한번 써볼까요? 자, 뭐야, 균역법. 그 다음에 뭐야? 갑자기 생각이 안 나. 뭐 많은데? 진짜 많은데? 기다려봐. 신문고 있었죠? 대충 이렇게 써줘. 진짜 서술형 안 나와.
뭐가 있었는지 말하면 돼. 일단 기억에 들어갈 관직을 쓰고, 야, 관직 나왔다, 야. 관직. 봐봐. 누구는 조선시대 국왕의 특명을 받고 집안 비밀리에 파견됐대. 비밀리에 파견됐대. 누구야? 암행어사 출도 춘향이 남자친구 몽룡이 누구야? 암행어사죠. 박문수 암행어사입니다. 자, 이유 논란 이렇게만 써주면 돼요. 괜찮아. 여기까지였고요. 수고하셨습니다.